네, 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IoT 해킹 도구 만들기 발표를 맡은 이유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IoT 공격 기법, 인베디드 진단 플로우, 펌웨어 추출 방법,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IoT 진단, 시연, 펌웨어 분석 방법,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하는 IoT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IoT 기술은 전자기기,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IoT 기술이 확장되면서 IoT 보안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oT에 대한 보안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는데 IoT 기기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IoT 기기를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운영체제 또는 커널에 대한 공격,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인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베디드에 대한 공격이나 진단은 주로 펌웨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펌웨어가 무엇인지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펌웨어는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여 공격 및 진단을 수행하는 점에서 인베디드 해킹 및 진단은 펌웨어 해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펌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내장시킨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강조드렸다시피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펌웨어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펌웨어 해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디바이스에서 펌웨어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취약하거나 변조 가능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때 공격자는 이러한 포인트를 캐치해내어 펌웨어를 변조하고 악성 펌웨어를 삽입하여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악성 펌웨어가 제대로 동작할 경우 공격자는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등 제2차 피해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베디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려면 먼저 순정 펌웨어를 획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펌웨어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펌웨어를 획득하는 방법은 앞에 보이는 방법보다 훨씬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제조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UART 포트 접속하는 방법, JTAG 포트 접속하는 방법, 플래시 메모리를 덤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UART, JTAG, 플래시 메모리 덤프가 각각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뒤쪽에서 이에 대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제조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펌웨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펌웨어를 획득할 것인지에 따라 장비가 다양해지기도 하지만 통신해야 할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장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IoT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요구됨에 따라 저희와 같은 학생들이 IoT 보안을 공부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oT 진단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펌웨어 추출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라즈베리 파이 하나로 구현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라즈베리 파이만으로 IoT 진단을 할 수 있었는지 UART, JTAG, 플래시 메모리 덤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UART 포트에 접속하여 펌웨어를 추출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ART는 기기 간에 통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쉽게 시리얼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ART 통신에 성공을 하게 되면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쉘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저희는 펌웨어 파일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UART가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ART는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입과 귀가 필요하고 입은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사용되고 귀는 사람의 말을 듣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UART 통신에 적용해보면 입 역할을 하는 TX가 데이터를 송신을 하면 이를 귀 역할을 하는 RX가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따라서 UART 통신을 할 때에는 TX와 RX가 서로 교차되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또 UART 통신의 대상이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보통 기기마다 서로 다른 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의 전원을 위해서 VCC를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원리로 작동하여 UART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USB2TTL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듈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라즈베리 파이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UART를 통해서 펌웨어를 추출해내고자 한 기기는 공유기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UART 핀입니다. 해당 핀을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를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때 라즈베리 파이의 14번 핀은 TX 핀이고 15번 핀은 RX 핀입니다.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의 TX를 공유기의 RX에 라즈베리 파이의 RX를 공유기의 TX에 연결을 해줍니다. 또 두 기기 간의 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전원을 위해서 VCC에 3.3V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연결을 한 후에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UART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해 드리자면 스크린이라는 패키지를 인스톨해준 후 스크린, 디바이스 위치, 전송 속도를 알맞게 입력해 준 것입니다. 이후 시리얼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쉘을 따서 펌웨어를 추출해내면 됩니다. 다음은 공유기의 시리얼 통신을 한 결과가 찍힌 화면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기기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시된 영역을 보면 공유기의 제품 아이디와 버전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루트 디렉터리나 콘솔, 파일 시스템, 시리얼 드라이버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S플래시의 파일 시스템 구조도 찾아볼 수 있고 D램과 플래시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으며 디바이스 네트워크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쉘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IP타임 공유기는 비교적 쉽게 공유기에 쉘에 접근하기가 쉬웠으며 기기에 대한 제어권을 갖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과거의 취약점이 많이 보완되면서 쉘을 띄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쉘을 띄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펌웨어를 분석해서 쉘을 띄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JTAG 포트 접속입니다. JTAG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 주로 디버깅을 위해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JTAG 중에서도 ST 인터페이스의 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JTAG 포트 접속을 위해 사용될 주요 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TDO와 TDI는 데이터가 나오고 들어가는 핀입니다. 또 TMS는 기기 프로그래밍이나 테스트의 인풋 포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CK는 테스트 클락으로 인풋 포트의 클락, 즉 데이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ST는 인풋 포트를 리셋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핀 맵은 다음 ST 인터페이스에 국한된 것이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인터페이스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은 JTAG로 펌웨어를 덤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 각각에 맞는 장비를 요구합니다.
앞에 글은 실제로 어떤 블로그에 올라온 댓글이었는데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분은 JTAG가 바운더리 스캔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JTAG 핀 형태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 JTAG가 지원하는 아키텍처가 무수하게 많아서 여러 IoT 제품을 두루 리버싱을 하려고 하면 여러 JTAG를 구입해야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이 달려있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답을 해보자면 JTAG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기마다 각각에 맞는 JTAG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디바이스마다 호환 가능한 장비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바이스의 각각의 장비뿐만 아니라 JTAG 핀의 구성을 스캔해주는 JTAG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보통 디바이스에서는 JTAG 핀이 어디에 있고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따로 쓰여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JTAG레이터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JTAG 핀을 스캔하고 JTAG 통신을 위한 장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기를 학생이라고 소개하셨는데 JTAG를 공부하기 위해서 IoT 장비마다 각각에 맞는 JTAG와 JTAG레이터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 구입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과정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라즈베리 파이 하나만으로 JTAG레이터와 JTAG 인터페이스의 행위를 모두 구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기를 사용했고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JTAG 핀입니다. JTAG 통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TDI, TDO, TMS, TCK, RST 핀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GPIO 2번, 3번, 4번, 17번, 27번, 22번 핀에 임의의 핀을 꽂은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파운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면서 화면에 몇 번째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 핀인지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알게 된 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핀을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은 핀맵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JTAG 통신을 위해서 공유기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결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연결을 한 후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다음 명령어들은 JTAG 포트 연결을 위한 OpenOCD 기능을 라즈베리에 설치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최종적으로 OpenOCD 명령어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CFG 파일과 타겟기기의 CFG끼리 통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JTAG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 메모리 덤프입니다. 앞에 보이는 칩들은 플래시 메모리 칩으로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기록할 수 있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입니다. 플래시롬은 보통 다음 4가지 핀을 주로 사용합니다. 플래시롬의 통신 방법은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가 말하는 것을 슬레이브가 듣기 위해 사용하는 핀이 DI고 슬레이브가 말하는 것을 마스터가 듣기 위해 사용하는 핀이 DO입니다. 또 마스터는 여러 명의 슬레이브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슬레이브를 선택할 것인지 알려주는 CS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리얼 통신 클락을 의미하는 CLK 핀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플래시롬을 덤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기를 이용했고요. 앞에 보이는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롬을 통해서 펌웨어를 덤프해내는 것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플래시롬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 후에 플래시롬 최신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 플래시롬의 핀과 라즈베리 파이의 핀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줍니다. 이때 플래시롬의 핀은 기기에 적혀있지는 않고 플래시롬 데이터 시트를 구글링해서 해당 핀맵 구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플래시롬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플래시롬이라는 디렉터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해당 디렉터리로 이동을 해서 플래시롬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들을 컴파일해줍니다. 이렇게 쭉 컴파일을 하다가 보면 됐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P 옵션을 통해서 어떤 모듈을 사용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통신 속도는 어떠한지 정해주고, R 옵션을 통해서는 플래시롬을 읽어 어떠한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지 지정해 줍니다. 네, 지금 플래시를 리딩하고 있다고 떴고요. 네, 되었습니다. 이제 지정해준 이름인 SPI 덤프로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되었고, 이를 디렉터리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펌웨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가 제대로 추출되었으면 펌웨어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앞에 보이시는 것들이 분석 툴인데, 먼저 비너크는 펌웨어 파일의 구성을 분석하는 거고, 펌웨어 모드 키트는 펌웨어 파일 내에서 각종 파일과 파일 시스템을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또 아이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용 디스어셈블러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펌웨어 분석 툴이 존재하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바에 맞게 유연하게 툴을 사용해서 펌웨어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추출해낸 펌웨어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비너크 명령어를 통해서 덤프해낸 바이너리 파일의 시그니처를 분석했습니다. 표시된 부분을 보면 해당 펌웨어가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위치에서 시작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비너크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A 옵션을 통해서는 아키텍처를 분석할 수 있고, E 옵션을 통해서는 펌웨어 엔트로피까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펌웨어로부터 파일 시스템을 추출해내고자 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DD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SPI 덤프 에서 파일 시스템을 오프셋 주소로부터 해당 파일의 시스템 크기만큼 블록 복사해서 fsdump라는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dd 명령어가 아닌 펌웨어 모드 키트를 다운받은 후에 extract 펌웨어 쉘을 통해서 SPI dump 파일의 파일 시스템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펌웨어 모드 키트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을 추출하면 fmk라는 디렉터리가 생성되고, 해당 디렉터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파일 시스템 구조가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로 디렉터리의 내용을 보면 CGI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아이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하나로 다양한 기기의 펌웨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펌웨어 추출을 위해 UART, JTAG, 플래시 메모리 덤프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했으며 추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와 같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IoT 진단의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도구를 만든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IoT 진단의 장벽을 낮추고 펌웨어를 분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IoT 진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